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하나 스푼을 통해서 30대, 40대의 어학연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이제 딱 한국 나이로 40이 됐습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시작했을 때는 39살이었고요. 그때 이제 필리핀 세부로 어학연수를 결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제가 오기 전에 한국에서 많이 찾았던 것 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학연수를 1년 가면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명확한 어떤 답변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이제 어학연수라는 게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본인의 실력 또 어학연수 중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나마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같았던 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가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저의 영어 실력은 어땠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익 시험이나 이런 것을 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토익 점수는 없기 때문에 일례로 한국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영어 뉴스가 있어요. 헤럴드 코리아라는 뉴스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뉴스 웹사이트에서 하나의 기사를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60% 정도는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60% 정도면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게 이해하는 그 정도였던 것 같고 또 주제에 따라서 글쎄요 모르는 단어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기사 하나에 뭐 20개 이상, 30개 이상 그리고 아리까리한 어떤 그런 단어들이 뭐 20개 이상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IELTS에는 좀 관심이 있어서 오피셜한 점수는 아니지만 혼자 테스트 해보면 뭐 4.5에서 5.0 정도 특히나 스피킹이나 리스닝은 5.0 이하였던 것 같고요. 그나마 리스닝이 한 5점이나 4.5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어학연수 전에 저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어학연수 중에 제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했느냐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어학연수 초기 3개월에는 제가 필리핀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 과외를 하루에 2시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영어를 전문으로 가르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영어에는 뭐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약간의 발음은 약간 필리핀식 발음도 있지만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2시간 공부를 했고 개인적으로 그냥 뭐 자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하루에 4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과외 선생님하고 4시간 그다음에 자율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진행을 한 3개월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매번 반복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던 콘도에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특히나 세부에는 웨스턴 국가에서 온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분들이 근데 딱히 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처럼 누가 말 걸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한두 분씩 이제 친해지게 되면서 한 나이가 한 70 대신 하와이안, 그러니까 미국계 하와이안 분이시죠. 그분하고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2개월 정도는 공백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미국인 어르신하고 제가 한 5개월 이상, 6개월,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6개월 정도 오전에 한 2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수업이지 사실은 뭐 책 교재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어제 뭐 했고 요즘 뭐 우리 동네 돌아가는 얘기가 어떻고 뭐 개인적인 과거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고 한국 문화가 어떻고 미국 문화가 어떻고 뭐 그냥 정말 친구랑 하는 그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의 과거 실력,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와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양, 요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어학연수 전에 제 이제 생각을 해보죠. 1년 뒤면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1년 정도 지나면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특별한 그 주제의 대화가 아닌 이상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적어도 막 떨리거나 막 이렇게 뭔가 부끄럽지 않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 예상이었고요. 자, 이제부터 진짜 현재의 제 영어 상태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좀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되진 않았어요. 지금도 외국인을 만나면 가슴이 떨립니다. 가슴이 떨리고 그들이 던지는 첫 번째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굉장히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직도
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첫 대화가 되게 중요한데 교과서적인 영어를 저한테 주면은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서 나오는 대화 이런 거를 툭툭 던지는 건 아직도 어려워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아직도 한 60% 정도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영화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화에 나오는 단어, 보캐브러리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뭐 아무리 상대가 천천히 말하든 여러 번 말해주든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제가 실력을 맞으면 듣기는 아직도 한 40% 정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자막 없이 보아도 끝까지는 볼 수 있다. 그냥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나 많은 부분 이해는 아직 하지 못한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일상적인 대화, 오늘 뭐 했어? 내일은 뭐 할 거야? 이따 뭐 할 거야?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은 한 80%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허점이 있는 게 상대가 저를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배려 영어를 했을 때는 한 80% 정도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영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외국인이 자기 식대로 평상시에 말하는 속도나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한 50% 정도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50%만 알아들어도 큰 맥락에서 이렇게 막 대화가 안 되진 않아요. 제가 세세하게 못 알아듣지만 그 50% 정도로 대화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 이제 양심적으로 반은 못 알아들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동네에 이제 부동산 브로커, 여기서 브로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개업자를 만나면 이제 한국에서도 중개업자가 쓰는 단어들이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뭐 분양이 어쨌고 뭐 선불이 어쨌고 뭐 이런 단어들. 그런 조금 특정한 주제에 들어가면은 이해도가 더 확 낮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단어를 평상시에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주제, 또 학문적인 주제, 더 나아가서는 특히 뭐 경제 이런 쪽에 대화를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한국에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던 이제 헤럴드 코리아 뉴스를 보면은 지금은 한 90% 정도, 90 조금 욕심을 부리고 볼까요? 95% 정도 기사를 봤을 때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딩 부분이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럼 리스닝 부분에서는 유튜브에 보면은 외국인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던 유튜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 주는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외국인 선생님이 하는 영상,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은 뭐 바로 찾아봐도 한 90%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일상적인 단어고 고급 어휘를 그 선생님들이 많이 안 쓰고요. 또 나름 배려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영상이다 보니까 속도나 이런 부분을 배려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한 90% 정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피킹 얘기를 해볼게요. 스피킹은 우선 여행을 간다고 쳐볼게요. 기존에는 여행을 갔을 때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죠. 뭘 사거나 호텔에 갔는데 궁금한 점, 호텔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이런 것도 어려웠지만 그러한 정도의 영어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법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막 열심히 말해도 상대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그래도 알아듣는 일상적인 생활, 여행객으로서 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제가 없지는 않는가. 그러나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는 그 정도의 영어인 것 같고요. 또 동네에 있는 어르신하고 제가 말했던 그분하고 얘기할 때도 일상적인 대화에선 쉬워요. 그러나 또 특정한 주제에 들어가면 말이 어려워지는, 그리고 여전히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브로큰 영어라고 하죠. 그냥 대화는 되는 그 정도 영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또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된 지금 상당해서는 극복이 안 된 게 뭐냐면, 리딩 같은 경우는요, 그전에는 단어를 보고 머릿속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머리가 이제 마음이 받아들이죠. 근데 지금 글 같은 경우는 그냥 글을 읽으면 바로 마음이 받아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한국어로 이제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하기는 아직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내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면은 무슨 말을 한국말로 해야지 한국말이 먼저 떠오르고 그거를 영어로 바꾸는, 그러면서 거기 문법적인 틀림이 없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 해야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1년이면 그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어학연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는 세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싱가포르로 왔거든요. 싱가포르는 어학연수를 하기 어떤가 해서 제가 싱가포르에 지금 한동안 머물고 있는데요. 어쨌든 얼마나 더 어학연수를 더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말이 바로 입으로 나오는, 중간에 한국말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그 순간이 돼야 제 대화의 속도도 올라가고 또 받아들이는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영어가 들어오면 한국말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늦죠. 해석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빠르게 말하면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1년 된 저의 솔직한 영어 실력입니다. 리딩은 많이 좋아졌고 보케블러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영어 기사 보면 한 두세 단어 외에는 모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하거나 들을 때 한국말로 번역하는 습관을 완벽하게 버리지는 못했다. 그리고 특정한 주제에서는 아직도 어렵다. 영화는 너무 범위가 넓다. 대화의 범위가 넓어서 아직도 반 이상은 못 알아듣는다. 이게 어학연수 1년 40대가 해본 경험의 솔직한 내용이었습니다. 얘기를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벌써 14분이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학연수 1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40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드렸는지 절망감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영어와 어학연수에 대한 얘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스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